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불소 행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듣는 순간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개운하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왕이면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지혜를 일깨울 수 있고 또 목욕을 한 것처럼 그렇게 개운함을 선사하는 선물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월도 어느덧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고 중순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도 한풀 꺾이는가 싶지만 그래도 또 꽃샘추위라는 게 있어서 2월과 3월은 믿을 수 있는 계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끝까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케빈 컨의 피아노 연주로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정원입니다.
피아노를 연주한 케빈 컨은 아주 지독한 약시라서 이 물체를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언젠가 제가 이 코너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물건과 물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제대로 봤는지를 놓칠 때가 있죠. 봤다고는 말하지만 내가 육안으로 본 것이 정확하게 본 것인지, 사실은 환의 세계에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많이 되돌아보게도 되거든요. 근데 아주 극도의 약시 상태에서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시커먼 무슨 물체가 있네, 그냥 이런 정도로 분간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새로운 감각이 하나 살아나서 우리 신체 세포 안에서 눈을 대신할 어떤 기능이 하나가 더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잠들어 있었던 그 기능이 다시 깨어나서 그것이 이제 예술로 승화가 될 적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감동을 주더라고요. 정원이라는 곡 들으면서 케빈 컨이 이 곡을 연주하는 그 모습을 혼자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2월 들었으면서 입춘도 지났고요. 그리고 19일인가요? 지난주 대동강 얼음물도 녹는다라는 우수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까지 보내고 나니 이제 2월의 중순에 훌쩍 왔는데, 2월을 두고 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많습니다. 2월이 날짜가 짧으니까 1년 중에 다른 어느 달보다도 날짜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월급을 참 줘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했는 일정은 짧은데 급여는 그대로 나가야 하니까 이게 이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2월이 굉장히 좀 힘든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벌이가 별로 없는 거죠. 다른 달보다도 벌이 자체가 많이 이제 축소되는데 나가는 건 그대로 나가야 하니까 2월은 힘들어 이러는 분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2월은 날짜가 짧은 것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날도 그만큼 줄어든다. 또 선한 행위를 그만큼 할 수 있는 날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날짜의 길고 짧음이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만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올해가 몇백 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일 할 때 네 개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올해가 처음이래요. 굉장히 귀하게 찾아오는 행운의 달이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2월은 황금 개띠 해이면서 행운의 그러한 나날로 선물처럼 다가왔는데 어떻게들 지내고 살아오셨는지요? 얼마 전에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읽었거든요. 러시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제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마법의 램프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런 게 내 눈에나 여러분 눈에는 안 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귀한 램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램프를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니까 그 램프 안에서 웬 정령이 하나 톡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정령이 그대가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이루어주겠다. 이게 정말 웬 떡입니까? 한 가지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농부가 갑자기 들은 말인데 이 뭐를 내가 소원을 해야 되나 순간 몇 초 생각을 한 거죠. 내 이웃이 내 옆집 사람이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소가 지금 당장 죽어서 나자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정말 램프에서 정령이 나타나서 네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했는데 고작 지금 한다는 말이 내 옆집 사람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소가 당장 죽어서 나자빠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농부한테는 그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를 끌고 다니며 쟁기질을 하는 게 이제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는 소도 없고 혼자서 곡괭이질을 해가면 쟁기질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아주 어깨가 둘러 빠지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질투가 난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배가 아프고 그 한 번 온 기회를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어이없다 싶으시겠지만
과연 정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너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해봐 이랬는데 뭘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어쩌면 일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농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웃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에 써먹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하나의 우화처럼 나오지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가까운 직장 동료가 뭐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거나 또는 뭐 승진을 했다거나 근데 뭐 이웃집 아들이 갑자기 명문대학을 더 합격했다는데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올 장학금을 다 받으면서 입학했단다. 그러면 그냥 안 아프던 막 창자가 다 꼬이면서 배가 아프면서 그래지죠. 그래요. 러시아의 이야기, 농부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일생에 한 번 오는 내가 무엇을 소원할 것인가를 바라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소원을 매 순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투심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질투는 이익이 없죠. 재미도 없고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요. 그냥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도공은 도공을 질투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투가 나쁜 이유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 해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멀리 미국에 있는 뭐 갑부라든지 멀리 미국에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질투하진 않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자기가 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질투를 하죠. 질투라는 거는 알고 보면 나를 성장시키지도 않지만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도 않죠. 근데 이 과정 공부 하나, 그 감정 하나를 넘어서는 게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훈련하는데도 죽는 날까지 왜 그게 안 되는 것인가 한 번쯤은 화두 삼아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투심을 놓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 그 모든 걸 얻었다 한들 그 얻은 것이 정말 무엇이겠는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하고 점검해 보면서 툭툭툭툭 놓아버리면서 가는 그런 멋진 나날들, 우리 앞에는 그런 생애들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멋진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그것은 사랑입니다. Sådan är kärleken, den kommer fågelvägen och vi förstår att vi har inte ett val. Vi måste ta emot den som man tar emot en ängel som plötsligt landar i en tåredal. Vi måste ta emot den som man tar emot en sägen och tro med samma tro som barnet har. Sådan är kärleken, sådan är kärleken. Vi ville välja men har inget val.
kärleken, den kommer fågelvägen. Och vi förstår att vi har inte ett val. Vi måste ta emot den som man tar emot en ängel som plötsligt landar i en tåredal. Vi måste ta emot den som man tar emot en segel och tro med samma tro som barnet har. Sådan är kärleken, sådan är kärleken. Vi ville välja men har inget val. Sådan är kärleken, sådan är kärleken. Vi ville välja men har inget 그것은 사랑. 세계 각국의 언어로 부르는 노래들, 우리가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사랑이 담겨 있는 노래들은 뭐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사람 마음에 와닿는 느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7090님, 불교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정진혁이라고 합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늘 감사하며 회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죠. 이 방송을 시청하노라면 곳곳에서 부처님 가피를 접하게 됩니다. 1656님은 집 앞에 커다란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5920님, 영상 속에서 나무 의자가 나오는데 법정 스님이 그리워지네요. 2589번님도 BTN 가족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하셨고요. 5482번님, 이 방송을 보면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셨네요. 4853번님, 나무 아래 앉아서 인터넷 다시 보기는 했습니다만 TV를 보면서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음악과 영상, 법문 모두가 좋네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또 시간 될 때 나중에 문자 참여하신 분들은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방송 진행되는 중에 문자 참여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샵 1252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우물정자처럼 생긴 거 있죠. 핸드폰에 보시면 샵 누르고 1252번 눌러서 24시간 문자는 참여가 가능한데요. 앞에 정목 스님 요 4글자만 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거기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분은 나무 아래 앉아서의 글을 보내주신 분이구나 라고 마치 피켓으로 뽑아 올리듯이 우리 담당 PD가 건져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샵 1252번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나무 아래 앉아서라든지 BTN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께서 홍보 대사가 되어주신다면 그것도 1인 포교사가 되는 겁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계시는 친구나 친척들, 친척 누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이 시간 좀 앱을 다운받아서 보라고 권해 주십시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요. 오늘 시 낭송하기 전에 한 분 좀 소개하고 갈 게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사찰 정각사에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고 가시는 거예요. 봉투를 주고 가신 뒤에 이제 상담받고 뭐 하고 나서 둘째 일요 법회가 끝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BTN 정목 스님, 그러니까 정목 스님이라고 썼지만 이건 BTN에 반드시 전하라는 이야기죠. 이 봉투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ARS를 누를 수 없다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ARS를 좀 눌러주세요 했더니 그걸 못 누르니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다면서 최수연님께서 사당동에 사신다 그랬는데 BTN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스님 법체 강령하십시오라는 이런 쪽지와 함께 봤더니 10만 원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ARS 누를 때마다 5천 원인데 1년치가 되는 건가 이게 몇 달치 되는 거죠. 전달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까지 3회에 걸쳐서 자작나무 숲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을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방송 마치고 난 뒤에 전국의 스님들께서 저에게도 연락을 많이 주셨고요. 나는 강원도를 그렇게 많이 갔어도 거기에 그런 데가 있는지를 몰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정말 멋지고 아름답구나. 제가 특집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 이런 데 여행 왔어요. 뭐 이런 거 보여드리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바깥 출입 한번 하실 수 없는 무수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여 온 세상 곳곳을 BTN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비록 직접 현장에 가진 못하지만 같이 있는 것과 같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특집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께서 관심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니 한 번씩 계절 따라 안 나가 볼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편의 시를 공양 올리는 시의 기도 순서인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매일 새롭고 경이롭다 이거보다는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좀 권태로워지거나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매일 막 신나고 야호 이러시나요? 아니면 좀 권태롭고 지루하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권태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가 있어서 오늘 그런 시를 골라와 봤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지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젤린스키의 시인데요. 시의 제목이 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하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시라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당신뿐이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이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이 본인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니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삶을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 살아라. 오늘 젤린스키의 나를 사랑하라 읽어드렸는데요. 뭐 한마디 한마디 한 줄 한 줄마다 참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죠. 다 공감이 가고 수긍이 갑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근데 이 끝에 보니까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이 살아라. 이 말은 밑줄 긋고 좀 노트에 받아 써놓고 하루에 한 번씩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닥쳐온 삶을 연애하듯이 산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연애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 늘 폭력을 쓰면서 살고 있죠. 안 그럴 때도 많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넌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매일 반복하는 실수 그것밖에 못하잖아.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자체가 험악할 때가 많죠. 너무 스스로에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지 말아라라는 젤린스키의 그 시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런 게 참 필요하죠. 자기가 먼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교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과의 관계 교류가 잘 안 되고 어렵다 하는 건 내 삶이 그만큼 피폐해져 있고 황폐하다는 이야기하고도 통하더라고요. 늘 타인과 비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마음에 그 불만족을 만족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자기 인생은 운이 됐던 뭐가 됐건 사주팔자를 아무리 잘 타고났다 해도 풀리지 않을 거예요. 때때로 삶에 지쳐서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시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네요. 삶을 연애하듯이 살자 이렇게 말입니다. 멋진 말이죠. 글루게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멜로디아.
제가 이제 짧은 곡으로 가끔 한 번씩 클래식 음악을 보내드리는데요.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사실 클래식 음악은 좀 우리 대중에서 멀어지고 사라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아주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있어서 클래식 음악의 시장이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의 패턴들과 이 종류, 장르가 완전히 바뀌면서 인터넷 세대인 젊은이들이 음악의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죠, 흐름을.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아주 고전으로 해서 뒤로 밀려났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요즘엔 다시 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젊은이들까지 늘어나면서 다시 또 세상 시장을 다시 또 점유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불멸의 곡들, 불후의 명곡들 이런 것은 아무리 세상과 시대가 달라진다 해도 인간의 감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순화하고 하는 데는 밀려나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CD가 전부 전 시장을 다 종횡무진으로 정말 섭렵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LP가 사라졌잖아요. LP를 모은다는 것은 진열하기도 어렵고 무겁고 이사할 때도 너무 힘들다 이래서 요즘은 거의 핸드폰으로 받아보고 했는데 다시 또 LP 수집가들이 생겨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졌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예술 세계가 그렇지만 음악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여러분에게 클래식 음악도 잔잔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는요, 멀리 영국에서 제게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해서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이시더라고요. 보내주신 편지의 이 카드에 이 페인팅, 그림을 그린 그 화가가 봄을 벌써 상징하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 겸 그리고 이분이 보낸 편지도 마치 벚꽃이 피어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글씨가 촘촘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팽이 편지는 영국에 살고 계신다는 이분이 살고 계신 동네가 케임브리지 쪽이네요. 아마도 케임브리지 쪽에 사시는 분 같은데 불명이 자해심이십니다. 이분이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제가 있는 사찰에 작년에 다녀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스님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겨울 내내 독감에 걸려 헤매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추스려서 늦었지만 스님께 새해 인사 올려보려고 몇 자 적어봅니다. 우리 집은 정원이 작아서 나무가 없습니다만 창가로 보이는 이웃집들의 곱고 풍성하던 나무들이 앙상하게 옷을 벗은 모습을 보니 새삼 깊어가는 겨울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곧 봄이 오면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벚꽃을 피우고 목련과 라일락 또 개나리를 활짝 피우면서 저를 가슴 설레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고마운 나무들이랍니다. 또 사시사철 푸르른 옆집의 소나무는 그리운 우리나라를 생각나게 해주어서 늘 고맙지요. 그러고 보니 저는 나무와 인연이 있나 봐요.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힘든 타국 생활에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기쁨을 주는 방송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시를 제외하면 저는 시의 문외한입니다만 스님의 신앙송을 듣고 스님께서 느낀 소감을 잘 설명해 주시는 덕분에 예전보다 더 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 스님 덕분에 작년 가을에는 정각사에서 아픈 제니퍼를 만나 작은 사랑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책으로 만나 뵙고 존경하게 되었던 이미 입적하신 법정 스님께서 제 인생의 멘토이시라면 BTN 방송으로 뵙고 2016년 10월에 정각사에서 직접 배웠던 스님은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문학과 예술, 건축,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스님의 순수한 열정과 풍부한 감성에 감탄하고 그리고 깊고 그윽한 눈매,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신앙송, 가끔씩 불러주시는 청아한 울림의 노랫소리 등 어느 하나 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스님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저 혼자 울고 웃고 또 일어나 절도 드리고 스님과 대화도 나눕니다. 스님께서 주신 예쁜 단주와 우리 옛돌 박물관 등을 보면 스님 생각이 나면서 제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져 옵니다. 스님, 새해에도 스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스님 가시는 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 지혜심 3배 합장. 이 사연을 지금 펼쳐서 읽어드리는데 그냥 가슴이 울컥해지네요. 참, 뭐 울라고 보낸 편지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화사한 벚꽃이 피어 있는 이 길이 지금 지혜심 보살님이 자혜심이죠. 자혜심 보살님이 살고 계시는 캠브리지 그 동네에 이런 산책로가 혹시 있는지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 영국에 방문했을 때 그 케임브리지 이쪽으로 갔던 적이 있고 옥스퍼드 대학 쪽을 일부러 그 시외 버스를 타고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산책로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고 특히 가로수와 나무들이 한눈에 사로잡힐 만큼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혜심 보살님께서는 이미 영국에 사신 지가 꽤 오래된 걸로 그렇게 오셨을 때 이야기 들었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제니퍼를 만나 작은 사랑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제니퍼라고 하는 여성이 성당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에 있던 분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돈벌이를 하러 왔다가 암이 걸려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의사가 이렇게 외국에 있지 말고 가족 품에 돌아가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런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수녀님이 이제 그 제니퍼를 정각사에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선 겁니다. 이제 들어서서 말하자면 제니퍼 우리 부처님께 제니퍼 치료비 좀 생기게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제가 마침 절에 있었는 거예요. 저를 만났고 그래서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나눔 행사를 할 수 있게 성금을 많이 걷어서 전해주었던 그래서 필리핀 본국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는데 그때 마침 이분이 한국에 우리 정각사 오셨던 그 사연을 지금 써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시 보고 또 보게 되네요. 영국에도 봄이 오면 꽃이 활짝 피고 우리처럼 개나리도 피는가 보죠. 목련도 피고요. 새봄 우리도 여기서 멋지게 맞이할 테니까 영국에서도 아름답게 맞이하시고 부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음악 선물 띄우겠습니다.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있는
오늘은 자애신 보살님의 이렇게 멀리에서 날아온 편지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 어느 결에 우리가 또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3월로 넘어가는 거죠.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